자, 이번 시간에는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한번 이것 좀 볼게요. 관성의 법칙.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관성의 법칙을 경험한다. 정지하고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우리의 몸은 순간 뒤로 쏠리게 된다. 이는 정지하고 있던 우리의 몸이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에 의해 몸은 그대로인데 차만 앞으로 가므로 순간 뒤로 넘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관성에 의해 몸은 계속 운동하여 앞으로 가는데 차는 멈춤으로 몸만 앞으로 쏠리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어보죠. 버스든 지하철이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관성의 법칙. 정지해 있던 지하철이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과 지하철의 손잡이는 순간 뒤로 쏠린다. 승객과 손잡이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하지만 힘을 받는 지하철은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으로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성의 법칙과는 다른 경험을 하기도 한다. 마룻바닥에 놓여 있는 물체를 밀면 조금 가다가 곧 멈춘다. 바퀴를 달면 더 멀리까지 굴러가겠지만 언젠가는 멈춘다.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굴러가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물체가 마룻바닥으로부터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체는 마룻바닥으로부터 운동을 방해하는 힘, 곧 마찰력을 받고 있다. 즉, 물체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다 라고 써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이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응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패드로 넘어가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상황에 따라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물체 움직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1번 박스가 있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은 물체가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쵸?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성의 법칙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박스는 가만히 서 있고 싶은데 앞으로 가는 힘 때문에 박스는 뒤로 기울어지겠죠. 그러면은 2번 박스처럼 진행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예시에서 처음과 끝을 자세히 보시면 박스는 이동과 회전이 약간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체의 움직임에 있어 이동과 회전이 동시에 발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고 나서 회전이 들어가고 물체가 쿠션으로 멈추려고 할 때 회전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회전이란 것은 이동 다음에 발생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올바르게 흐름을 잡아보자면 이런 3번처럼 흐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예제 박스는 첫 시작 포즈가 약간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동과 회전은 같은 시간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동이 멈추니 그 뒤에 회전이 멈추죠. 이동이 멈출 때는 약간 쿠션으로 멈추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뒤늦게 회전이 들어가서 멈추게 됩니다. 절대 동시간대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응용의 예 4번 박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의 흐름을 보자면 밑으로 갔다가 올라가네요. 다시 밑으로 갔다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박스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위로 다시 올라가는데요. 밑으로 떨어질 때에는 전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뒤로 기울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죠. 이때 박스는 밑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앞 위로 끌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끌어당기는 거죠.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올라가죠. 올라가고 이동이 멈추려고 할 때 회전이 뒤늦게 정지가 들어가고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떠한 물체든 방향 전환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채공 구간이 필요합니다. 즉 채공 구간에서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다시 한번 어떠한 물체든 방향 전환을 할 땐 의무적으로 채공 구간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잘 생각하면 바이패드 흐름을 올바르게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바이패드 예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같은 원리로 컴을 한번 잡아봤어요. 이런 흐름이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첫 포즈를 생각해서 약간 흐름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말 그대로 방향 전환을 할 때 채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 땐 뒤로 갈 때 회전하고 채공 구간에 다시 회전해 주면서 복귀. 이 상태로 컴을 잡고 이 상태에서 스파인과 팔, 머리,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잡은 컴의 기준으로 스파인과 팔, 머리 보시면은 컴만 잘 잡아도 애니가 그럴싸하게 나오죠. 자, 그리고 컴의 키를 보면은 빨간색이 앞에 있고 초록색이 뒤에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동이 먼저 오고 회전이 뒤에 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포즈 투 포즈 작업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타이밍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키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하는데, 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회전이 조금 뒤늦게 오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겠죠. 아닐 때도 있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외인 흐름과 예외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흐름을 보았거나 혹은 그 흐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면 그거를 꼭 공부를 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작업을 할 때 혹은 회사 작업을 할 때 써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더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